트로트 음악의 천재 박서진, KBS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객석의 숨소리마저 얇게 찢겨나가던 그 순간, 무대 중앙에 놓인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마치 이 밤의 주인공은 나다 라고 선언하듯 은근한 광택을 뿜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트로트 무대에서만 봤던 박서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지도 마이크를 들고 인사를 던지지도 않았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마이크가 아닌 연주자용 의자에 올려둔 작은 메모 한 장이었다. 종이는 손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카메라가 잡아낸 그의 눈동자에는 유난히 깊은 밤빛이 번져 있었다. 오늘은 노래가 아니라 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짧은 한마디가 끝나자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관객도, MC도, 심지어 옆에서 대기하던 스태프들마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다. 음악 방송이든 예능이든 피아노 연주라는 단어는 흔하다. 하지만 박서진이 30분 동안 그것도 말없이 끊지 않고 한 편이 서사처럼 이어갈 거라 누가 예상했을까. 첫 음이 울린 순간 모두가 착각했다. 음향 사고라고. 그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어깨는 힘이 빠진 듯 낮았다. 그런데 첫 음이 울리자마자 관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졌다. 지금 음정이 스피커가 이상한데? 그럴만했다. 시작은 트로트에서 자주 듣던 화려한 도입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낮은 음역의 불안한 화성이 서서히 스튜디오를 적셨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손길처럼. 이내 음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방금 전이 불안은 의도된 긴장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박서진은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짧은 멜로디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그 멜로디는 다시 다른 조성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변명하듯 이어졌다. 관객들은 어느 순간부터 박수를 잊었다. 박수는 틈을 타야 나오는데 그의 연주는 틈을 주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카메라가 잡아낸 손끝,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건반이 숨 쉬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기술이 아니었다. 물론 빠른 패시지와 왼손의 묵직한 베이스 라인, 오른손의 반짝이는 아르페지오가 교차하는 순간마다 스튜디오의 온도가 바뀌는 듯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건반을 누르는 방식이었다. 그는 마치 노래하듯 눌렀다. 음 하나하나에 숨의 길이가 있었다. 어떤 음은 길게 울리다. 어떤 음은 급히 끊기며 그 끊김이 마치 울음을 삼키는 목젖처럼 들렸다. 화면 속 손가락에는 굳은 살과 미세한 상처가 보였다.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건반이 대신 증언하는 느낌이었다. 그가 연주를 이어가는 동안 스튜디오의 관객석은 점점 더 조용한 바다가 되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는 휴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스쳐갔다. 예상 밖의 1차 반전, 30분 연주가 아니라 30분 고백이었다. 연주가 10분을 넘어갈 즈음 화면 하단 자막이 뜨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제작진이 의도한 장치일까? 아니면 현장의 긴박함이 만든 우연일까? MC는 말문을 닫았고 패널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12분쯤 갑자기 멜로디가 익숙한 형태로 변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듯한 트로트의 정서가 담긴 선율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곡은 아니었다. 박서진은 그 선율을 정확히 재현하는 대신 조금씩 바꿨다. 마치 내가 걸어온 길은 당신들이 아는 길과 같지만 내 마음은 다르다고 말하듯. 그 순간 관객석의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거 위로하는 소리 같아. 정확했다. 그의 연주는 기술 과시가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2차 반전, 연주 중간, 피아노 뚜껑 안에서 떨어진 것. 20분 가까이 흐른 뒤였다. 그가 고개를 거의 들지 않은 채 연주하던 도중 툭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카메라 마이크가 겨우 잡아낸 정도의 소리.
동시에 피아노 내부에서 작은 종이 조각 같은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스태프 한 명이 움직이려다 멈췄다. 박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툭 소리를 신호처럼 삼아 갑자기 곡의 분위기를 바꿨다. 밝아지던 화성이 한순간에 어두워졌고 오른손의 멜로디는 날카롭게 찢겼다. 관객들의 등이 동시에 굳었다. 그때였다. 피아노 옆에 서 있던 한 음향 스태프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작진에게 속삭였다. 저거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요. 모두가 무슨 사고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박서진의 연주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예정된 장면이었다는 듯. 그 종이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박서진이 마지막 3분에 보여준 행동. 연주가 27분을 넘어가자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관객석을 바라보는 눈빛은 무대 위 가수의 눈빛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오른손을 잠시 멈추고 왼손으로만 낮은 음을 꾸준히 깔았다. 심장 박동처럼. 그리고 몸을 숙여 방금 떨어진 그 종이를 집었다. 관객석에서 숨이 새어 나왔다. 그는 종이를 펼치지 않았다. 그저 손 안에 꼭 쥐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후의 연주는 이전과 달랐다. 멜로디가 단순해지고 화성은 더 따뜻해졌다. 복잡한 기교가 사라지고 대신 한음 한음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 1분. 그는 마치 종이에 적힌 무언가를 읽는 사람처럼 아주 미세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카메라가 잡아낸 입모양은 분명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어깨를 떨었다. 방송이 끝나면 왜 울었냐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울음은 이해라기보다 공감에 가까웠다. 충격의 엔딩. 마지막 코드가 끝나자 스튜디오에 올린 한 문장. 연주가 끝났다. 정확히 30분. 그랜드 피아노의 마지막 저음이 스튜디오 바닥을 타고 퍼지며 서서히 사라졌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박수는 기쁠 때 치는 것인데 그 순간의 감정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이상한 무게였다. 그리고 박서진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제가 연주한 건 제가 숨겼던 시간이었어요. 노래로는 다 말할 수 없어서요. 그는 손안에 쥐고 있던 종이를 들어 보였다. 관객들은 글씨를 볼 수 없었지만 종이가 낡아 있었다. 몇 번이나 접었다 폈는지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이건 제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제 피아노 안에 넣어준 메모예요. 너는 소리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써 있었어요. 순간 스튜디오 뒤쪽에서 누군가가 울먹이는 소리가 났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직전 한 스태프가 입을 가린 채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잡혔다. 그리고 제작진이 급히 화면을 다른 각도로 전환했다. 왜였을까? 그 메모를 넣어준 누군가가 현장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 누군가가 지금껏 박서진이 숨겨온 이야기의 핵심이었을까? 마지막 반전의 씨앗. 박서진이 무대에서 내려가기 전 피아노에 남긴 것. 방송이 끝나고 조명이 켜질 때 박서진은 피아노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안에 새 메모 한 장을 넣었다. 카메라가 완전히 꺼지기 직전 스태프 한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가 입 밖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전해졌다. 이번엔 박서진이 누군가에게 메모를 남겼어. 그 메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메모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30분의 연주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되는 듯하다. 다음 방송에서 혹은 다음 무대에서 박서진은 다시 노래로 돌아올까? 아니면 오늘처럼 말 없는 소리로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들까?